안녕하세요. 얼리어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웅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병원이 정신이 없고 또 검진 시즌이다 보니까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마음 한켠으로는 유튜브 촬영을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또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책을 하나 내게 됐습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미리 좀 궁금해하시는 레지던트 선생님들 대상으로 책을 썼고요. 처음 책을 출판하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정성웅 적혀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친 나머지 또 살이 점점 찌는데, 운동을 못해서 살이 찌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줄이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점점 찌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이거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살이 찐다면 이게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요. 살이 찌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호르몬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변화가,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점점 심각해진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잘 들어보시고, 본인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합당한 증상들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갑상선은 어떤 기관이냐면요, 우리 몸의 목에 이렇게 H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다들 한두 번씩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서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지 혹이 있는지 혹은 암이 있는지 검사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갑상선이 기능을 잘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만,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 신진대사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먹는 양에 비해서 점점 살이 찌고 기운이 없고 피로하고 늘어지고 손발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등등의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요.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들은 주로 태내에서 갑상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고요.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하시모토 병이 생길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에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뇌하수체에서 TSH라는 자극 호르몬이 발생하는데요. 이 자극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 수치에 불균형이 생겨서 갑상선 호르몬이 저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신진대사, 열 생산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온몸의 대사와 기능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추위를 좀 많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땀이 상대적으로 덜 나게 되고, 피부는 건조해지고 얼굴이 좀 창백해지고 누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극도로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모든 일에 의욕이 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발은 점점 부어서 붓기도 생기고 체중도 점점 증가되게 됩니다. 모든 신진대사가 느려지다 보니까 말도 좀 느려지게 되고요. 위장관 운동도 따라서 느려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변비를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증상들이 여러 가지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면 한 번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임신 시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임신 시에는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임신 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뱃속의 태아의 지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하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 번에 다 나타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 일부 몇 개만 나타나다가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예 자각 증상이 없거나 증상을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과 다른 증상들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는 혈청, TSH, T3, 프리T4 이런 갑상선 호르몬 검사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간단하게 체열 검사를 하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호르몬의 각각의 불균형의 상태에 따라서 당장 치료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좀 나눠질 수 있겠고요. 만약에 1차 혈청 검사에서 호르몬 이상이 발생된다면
자가 항체 검사를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혈청 검사뿐만 아니라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결절이라고 하는 혹이 있거나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체열 검사만 하고 갑상선 초음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갑상선이 완전히 다 괜찮다라고만 생각하고 안심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체열 검사에서 호르몬이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초음파에서 양성 결절이 있거나 심지어는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검진이나 여러 가지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이 깨끗했는데 피 검사에서 뭐 호르몬 수치가 낮거나 높거나 이런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사람을 볼 때 외모와 성격이 다 괜찮은 분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갑상선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체열 검사뿐만 아니라 이 갑상선 초음파로 외부 형태까지 좀 다 확인을 하고 괜찮은 경우에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갑상선 체열 검사는 그동안 좋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고 암을 진단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보면 갑상선 모양은 뒤집어진 U자 혹은 디귿자가 좀 뒤집어진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에 새까만 음영이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왼쪽이더라도 환자한테서는 오른쪽이 되는 건데요. 오른쪽 갑상선에 위아래로 좀 길고 그리고 경계가 불명확하고 그리고 점점점점점 미세석회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견들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갑상선 초음파까지 하셔서 이런 갑상선 암을 미리 발견하셔서 조기 진단을 하시고 수술까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지겠지만 대부분의 치료는 갑상선 치료 약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치료 약제는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건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장기간 거의 평생에 걸쳐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약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갑상선 약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을 먹는 걸로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갑상선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고 해서 다른 약제들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단기간만 갑상선 호르몬 약을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약 복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몬 레벨에 따라서 약을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호르몬 조절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해서 살이 찌거나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살이 찌시는 분들, 그리고 몸이 붓거나 온몸이 피로하면서 모든 대사가 저하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갑상선 검사를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가임기 여성분들은 갑상선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해서 임신 전과 후로 갑상선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게 태아에도 도움이 되고 산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얼리어 닥터 내과 전문의 정성훈이었습니다.